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 이재명이라는 기치 아래 주요 주자들이 빅텐트를 치고 모이자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주자들은 물론이고요. 중도 또는 비명계까지 모두 이 빅텐트 아래 모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양대 구도로 재편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빅텐트 구상에 거론되는 인사들 줄줄이 참여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느냐? 이런 겁니다. 사실 선거 때마다 빅텐트로는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희박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적지 않은데요. 반 이재명 빅텐트가 현실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도 예상이 됩니다. 일단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한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반명 빅텐트에는 참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참여할지 안 할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덕수 대행 연일 경제 현안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의해서 전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미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약 35%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한덕수 대행 어제 통상 문제 대응 차원으로 자동차 공장을 찾았는데 하필이면 자동차 하면 보통 울산 떠올릴 텐데 광주를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 전주 출신의 한덕수 대행이 또 의도를 갖고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호사가들 사이에 말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빅텐트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 빅텐트가 말은 빅텐트인데 어떤 빅텐트인지 헷갈릴 정도로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현실적으로 빅텐트 지금 대응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까? 일단은요, 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널리 힘을 모으고 합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일 텐데요. 이미 다른 당의 후보가 존재하죠. 뭐 개혁신당도 존재하고 그 밖에도 뭐 그 밖 군소정당들의 후보도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까지 널리 힘을 합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그런 구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없는 후보를 외부에 세워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 번 더 단일화하게 하겠다. 이것은 국민의힘에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시고 당을 사랑하시는 소중한 당원들로서는 굉장히 상실감 내지는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종의 해당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마다하고 당 밖에 나가서 무소속으로 뛰겠다. 그러면 그런 분과 다시 단일화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네.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이제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네. 그러면 당내에서 누구라도 정말 어떤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우리는 이재명 대표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고 다 훌륭한 후보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야지 미리부터 당내의 당 외부에 누구와 힘을 합쳐야 된다, 또는 새로운 후보를 찾아서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빅텐트도 빅텐트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다른 경선 주자들 열심히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8명으로 추려진 상황인데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굉장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당원들을 설득해서 본인이 대권 주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5월 4일 공직자 사퇴 시한 그 무렵에서 단일화를 한다는 것이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경선에 나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운이 빠지는 일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빅텐트론, 이것도 결국에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있어서 민주당의 전횡이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과 민주당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바로 이재명 심판론으로 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께 조금 더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특히 중도층에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때리기 이외에 지금 너희들이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빅텐트라는 것이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면서 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네.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자제되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인물이 부각되어야 할 시점에 텐트 안에 가려서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주자들의 셈법 복잡하죠. 하지만 저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임은 강하게 지금 외치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요.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무섭다죠. 무섭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가지면서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공포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비양심과 폐륜과 범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짊어진 비투성이 나라가 되고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위험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장악하는 역대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될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위험한 분인지는 이분의 말을 보시지 마시고 이분이 살아온 인생과 행적과 정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이재명 공포 마케팅. 이게 현실적으로 좀 효과를 발휘할지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희는 전혀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티테제로는 정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목소리는 왜 보수 진영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3번의 그 총선을 연속으로 패배했는지, 왜 또 헌정사상 최초로 2번이나 배출한 대통령이 연속으로 파면당했는지, 이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분석이 앞달아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안티테제, 누구 하나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소리만 낸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동조해 주겠어요? 저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조차도 왜 대체 보수가 이렇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보수 진영으로서 정권을 잡고자 하는 분이라면 그거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되면 안 되니까 우리를 또 계속 믿어주세요. 이 말을 믿어줄까요? 저는 그리고 빅텐트라고 하지만 거기에 모일 사람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뭐 김두관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는 가실 일도 없고, 저는 보수 진영에 있는 그나마 있는 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조차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전혀 논의할 생각조차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보수 진영 후보 중에서 소수의 후보를 제외하고는 탄핵의 강을 건널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건너 있는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건너지 않은 후보들이 또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반대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은 보수 진영이 과연 안티테제를 내세워서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 저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보수 주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점을 강조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후보가 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서 보수의 지지층 표심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제 원래의 뜻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 주장입니다. 반드시 이 앞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세우겠습니다. 바로 서울시장 목을 비틀더라도 세워야 되지, 말이 되느냐 이게. 저는 출마 선언에서 미래 성장의 2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